해외 감동사연 국가의 선택 2025년 10월 대한민국을 뒤흔든 결정 2025년 10월 2일 수요일 서울 명동거리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중국의 국경절 골든위크가 시작되는 시점 수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던 바로 그날이었다. 중국인 나가라! 우리 땅에서 나가라! 확성기를 든 시위대의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웠다. 관광을 즐기려던 중국인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를 아는 젊은 중국인 부부는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고 한국어 가이드를 따라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이민지 가이드는 손에 쥔 깃발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34세의 베테랑 관광 가이드인 그녀는 7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이끄는 30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이드님, 우리 안전한가요? 60대로 보이는 중국인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손은 아내의 손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민지는 최대한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조용히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하나?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행사 본부장이었다. 민지 씨, 지금 당장 손님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요. 서울 전역에서 반중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도 긴급 공지를 냈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일부 쌓여온 긴장의 배경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2025년 3월 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었다. 코로나19 이후 급감한 관광 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2019년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6.2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4.4%를 차지했고 이들이 쓰고 간 돈은 무려 8조 2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정치적 갈등으로 2022년에는 31만 명으로 급감했다가 2024년에야 겨우 280만 명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중국 관광객이 돌아오면 명동상권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민지의 동료 가이드 수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던 게 불과 6개월 전이었다. 실제로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 명동, 동대문, 홍대 등 주요 관광지의 상인들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2025년 7월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과 현지 주민 사이에 시비가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또 시작이네. 차이나 관광객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난장판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다. 8월에는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서울 이태원에서 중국인 유학생 그룹이 한국인 청년들과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 정확한 경위는 불분명했지만 SNS에서는 일방적인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날뛰고 있다는 프레임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민지는 그 시기에 이미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가이드 투어 중에 심심찮게 마주치는 적대적인 시선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향한 한국인들의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그녀는 관광객들에게 대중교통에서는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곤 했다. 그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9월 중순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대한민국 보호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다.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를 짓밟았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를 훔치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한다. 김치, 한복, 단오제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 이제 우리 땅에까지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들은 10월 1일 중국 국경절에 맞춰 전국적인 시위를 계획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를 받았지만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온라인에서 증폭된 혐오는 오프라인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한다는 것을. 2부 폭발의 순간 10월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약 3,000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경찰 추산이었고 주최 측은 1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철회, 중국의 역사 왜곡 규탄, 중국 자본의 한국 침투 중단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집회였다. 연사들이 마이크를 잡고 중국 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경찰도 적정 거리를 두고 상황을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후 1시경 상황이 급변했다. 시위대 중 일부가 명동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찰은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수백 명의 인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명동 거리로 쏟아져 들어갔고 중국어로 된 간판을 가리키며 야유를 보냈다. 여기가 서울이야, 베이징이야? 중국 놈들 다 나가. 바로 그 순간 민지는 30명의 중국인 관광객과 함께 명동 한복판에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판단을 내렸다. 관광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호텔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그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명동역으로 가는 길이 시위대로 막혀 있다는 것이었다. 여러분, 조금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절대 무리해서 떨어지지 마세요. 민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관광객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로 방향을 틀었다. 민지는 휴대폰으로 회사의 긴급 상황을 보고하면서 동시에 택시 여러 대를 불렀다. 하지만 택시들도 교통체증으로 빠르게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골목을 돌아 을지로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그들은 또 다른 시위 무리와 마주쳤다. 이번에는 더 공격적이었다. 여기 중국 놈들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 한 청년이 손가락으로 관광객들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민지는 본능적으로 관광객들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비켜주세요. 이분들은 그냥 관광객입니다.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지나갈게요. 관광객?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는데? 한국 돈 빨아가고 한국 땅을 더럽히지.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민지는 이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다.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자신의 일자리도 수많은 관광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위험해질 것이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7년 동안 가이드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두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시위대 무리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잠시 민지와 떨고 있는 관광객들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지나가세요. 형님, 뭐 하십니까? 다른 시위자가 항의했지만 그 남성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우리가 싸우는 건 중국 정부지. 무고한 관광객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도 누군가의 부모고 자식이야. 지나가게 해줘.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천천히 시위대는 길을 열어주었다. 민지는 깊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관광객들은 빠르게 하지만 질서 있게 그 사이를 지나갔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20분 후 그들은 마침내 을지로 세가역에 도착했고 택시들이 와 있었다. 관광객들을 택시에 나눠 태우면서 민지는 한 중국인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잡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요, 아가씨. 당신은 정말 용감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다만 이루물 3부. 청와대의 긴급회의. 결단의 시간 같은 날 오후 3시 청와대에서는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심각한 표정으로 보고를 듣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황을 브리핑했다. 대통령님,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제주에서도 유사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직접적인 폭력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으나 중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이미 자국민들에게 외출 자제의 권고를 내렸고 웨이보에서는 한국 여행 취소를 권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어서 보고했다. 중국 외교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심각한 외교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더 우려스러운 정보를 추가했다. 대통령님,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시위는 단순한 자발적 집회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조직적으로 선동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과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계속될 경우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까지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 대통령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적 측면을 언급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치명적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0.9%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최저치입니다. 관광 산업이 회복되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연말까지 관광 수입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2조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대통령님, 국민들의 감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2%입니다. 사드 보복, 문화 왜곡 논란 등으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회의실은 두 개의 입장으로 갈렸다. 경제적 실리를 중시하는 그룹과 국민 감정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룹. 이 대통령은 조용히 두 입장을 들은 후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경제인가요? 아니면 원칙인가요? 장관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둘 다입니다. 대통령이 단호하게 말했다. 경제도 중요하고 국민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치 국가입니다. 타인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제가 이번에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를 추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교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정부 대 정부의 갈등이 있어도 민간의 교류가 살아있으면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교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스스로 해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중국 편을 드느냐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올바른 것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바라보았다. 지금 즉시 전국의 반외국인 시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시작하십시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대국민 담화를 준비하겠습니다. 직접 국민들에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4부
대통령의 담화, 용기 있는 리더십, 2025년 10월 2일 오후 8시 전국의 TV와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 대국민 담화가 생중계되었다. 대통령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반중국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평화적이었지만 일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공포를 안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불만을 이해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문화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때 분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 역시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노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정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즐기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겁주고 위협하는 것이 어떻게 애국입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외국 거리에서 한국인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은 경제 규모가 크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나라를 뜻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외국인에 대한 혐오 시위와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동시에 저는 중국 정부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주권 국가입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민간인들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인지 아니면 그저 경제만 성장한 나라인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역사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화가 끝났다. 15분간의 담화였다. 5부. 폭발하는 여론과 갈라진 반응. 담화가 끝나자마자 인터넷은 폭발했다. 네이버 뉴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로 가득 찼다.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건 중국 정부지 중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국익을 생각하는 대통령.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중국한테 당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그들 편을 들어? 이게 나라냐? 관광 수입 몇 푼 받자고 국민 감정을 무시하나? 중국 눈치 보다가 나라 팔아먹는 거 이교 아냐? TV 토론 프로그램들은 긴급 편성되었다. 패널들은 격렬하게 토론했다. 보수 성향의 한 평론가가 말했다. 대통령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감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런 담화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교수가 반박했다. 아닙니다.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중국 측의 반응은 복잡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대통령의 용기 있는 발언을 평가한다. 이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논평했다. 동시에 하지만 한국 내 반중 정서가 단순히 몇몇 극단주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웨이보에서는 한국 대통령 담화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리더다. 국민 인기를 잃을 수 있는 발언을 당당히 할 수 있는 용기.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보다 낫네. 우리 정부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차별받아도 이렇게 단호하게 나서지 않잖아. 하지만 일부 극단적인 댓글들도 있었다. 결국 경제 때문이지 뭐. 중국 관광객 돈이 필요하니까. 난르다나를 가오된 듯다. 6부. 민지의 결정과 바이럴. 고백 다음 날 아침, 민지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전날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더 큰 의미가 있는가?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7년차 관광 가이드가 어제 겪은 일, 저는 7년 동안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유럽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제 저는 30명의 중국인 관광객들과 함께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 속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떨고 있던 30명의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들 중에는 70세 할머니가 있었고 5세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부부가 있었고 신혼여행을 온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거리에서 욕을 먹고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어제 대통령님의 담화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대통령님이 대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결정했습니다. 저는 계속 가이드 일을 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이 중국 편 들기라고 욕을 해도 저는 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면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그것이 제 일의 의미라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정말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책과 시스템입니까? 그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숙함이 아닐까요? 그녀는 포스팅을 올렸다. 처음 1시간 동안은 조회수가 몇 개 안 됐다. 하지만 2시간 후 누군가가 이 글을 트위터에 공유했다. 4시간 후 이 글은 네이버 메인에 올랐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50만을 넘었다. 댓글창은 또다시 전쟁터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지하는 댓글이 더 많았다.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이 희망이 있는 거죠. 현장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관광업 종사자인데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건 국가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물론 악플도 많았다. 중국한테 얼마 받았어? 매국노네. 하지만 민지는 이제 그런 댓글들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7부. 2주 후에 놀라운 변화 10월 16일 대통령의 담화 2주 후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2일 이후 반외국인 시위는 급격히 감소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대규모 집회는 사라졌다. 더 놀라운 것은 관광 통계였다. 처음에는 중국인 관광객 예약 취소가 급증했다. 10월 3일부터 7일까지 약 2만 건의 취소가 발생했다. 하지만 10월 10일부터 예약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 대통령의 용기를 지지한다. 한국 여행으로 화답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이다. 10월 20일 한국관광공사는 보도자료를 냈다. 10월 둘째 주부터 중국인 관광객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나라, 약자를 보호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도 한국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리포트에 이렇게 썼다.
단기적 인기보다 장기적 국익을 선택한 리더십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정치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담화 직후 일시적으로 3% 하락했다. 하지만 2주 후 오히려 5% 상승했다. 국민들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결국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민지는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매일 새로운 관광객들을 만났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다. 10월 말 그녀는 또 다른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맡았다. 이번에는 40명이었다. 명동 투어를 시작하기 전 한 중국인 관광객이 그녀에게 물었다. 가이드님, 여기 안전한가요? 우리 환영받는 건가요? 민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악인 에필로그?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2025년 10월은 한국 현대사에서 작지만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학자 김민수 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진정한 리더십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들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교과서적 사례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뉴욕타임스는 South Korea's President shows moral courage in face of populism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많은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외국인 혐오를 선거에 이용하는 시대에 한국의 리더십은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다. 거리에서 만난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서로 미소를 나누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중국인도 사람이다 라는 댓글에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모습.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라고 가르치는 모습. 민지는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다. 저는 그날 배웠습니다. 용기란 무서운 걸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걸. 리더십이란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란 땅이나 깃발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이라는 것을. 2025년 10월 2일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더 성숙해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의 일부였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역사는 거대한 사건들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일, 그것이 작아 보여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고 믿으면서